지금부터 오늘의 두 번째 세션, 요즘 팀장이 된 요즘 것들, 밀레니얼 팀장의 스크린 노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를 맡은 엑스퍼트 컨설팅 김영수 소장이고요. 옆에 같이 공동 진행을 맡아주신 김주현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참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또 태풍이 와서 바람 엄청 불던데 네, 그렇죠. 참 올해는 진짜 코로나의 태풍에 비도 많이 오고 정말 참 한 해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렵니다. 네. 이번 세션은 이제 막 팀장이 된 밀레니얼 세대 팀장들에 대한 갖춰야 될 리더십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용인데, 네. 요즘 것들이라 불리던 그 세대들이 벌써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세월 가는 게 속도가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소장님이나 저나 따지고 보면 세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둘이 이제 네. X 세대에 들어갈 그렇죠. 텐데, 네. 뭐 조직 내에서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소위 이제 많은 구성원들이 볼 때 꼰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요. 그 세대에 해당되는 세대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지금부터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특별한 점을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90년대생이 온다, 요즘 것들 굉장히 핫한 베스트셀러였죠.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MZ 세대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많은 콘텐츠와 강의가 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소장님들은 요 두 책 다 읽어보셨나요? 예, 제가 또 보기와 달리 또 두 책 다 읽어봤습니다. 예, 읽어봤는데 두 책 다 굉장히 좋아요. 예, 뭐 이 MZ 세대들 특징이나 이런 것도 참 잘 짚어냈고, 또 그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나 이 조직에 어떤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도 잘 설명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책 두 권 다 읽어봤는데 이 책 말고도 여러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이 굉장히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한 가지만 꼽는다라고 하면 소장님은 어떤 거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Z 세대가 생각할 때 이 꼰대, 특히 이 꼰대를 정말 싫어한다. 요즘 표현으로는 극혐이라고 하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 꼰대와의 일화를 좀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만화도 상당히 오랫동안 유행을 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재밌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상사와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의견을 안 내는 이유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3초 전에 까이네 해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는 이런 모습도 하나 보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 화를 내면서 그래서 자네는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참 재미있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거 보시면은 또 시킨 게 한둘이어야 말이죠 라는 이런 재밌는 만화도 있었는데, 이 상사로 보이는 분 같은데 저분이 정사원 내가 시킨 거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이 팀원 후배로 보이는 이 사람이 치킨이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웃긴 그런 만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약간 우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는 이거 말고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비슷한 만화들 패러디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라떼는 말이야, 그게 라떼 is the gold,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MZ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콘텐츠가 많아진 이유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20년 들어서 보이시는 것처럼 조직 내 MZ 세대 비율이 50%를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강사다 보니까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는데, 저희가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학습자가 가장 어린 과정이 아무래도 고졸 채용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작년 말에 고졸 채용을 했을 경우에 신입사원 과정을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에 00년생, 01년생들이 이제 학습자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말이 되면 이제 01, 02년생들이 이제 고졸 채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것만 딱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조직의 세대가 바뀌는지 이제 실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대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기성세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세대를 봤을 때 너무 이상한 면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향후에 또 어떻게 일을 더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때문에 아마 콘텐츠가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근데 이런 세대들 중에 주목해야 될 거는 M세대가 이제 팀장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는 정말 그 기성세대하고 너무 다른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팀장이 됐다는 거죠. 이 90년생이 온다 이 책 표지에서도 보면 이제 간단함, 병마,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라는 이런 좀 표현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말이죠,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막 극혐했던 그 세대들이 이제 조직에서 팀장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진들은 이 팀장들, 이 밀레니얼 세대 팀장들을 일종의 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신뢰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 아주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원들, 이들을 리드하는 게 정말 만만치 않더라.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끼인데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과 또 요즘 우리 팀원들 사이에 껴있다, 그래서 이제 끼인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밀레니얼 팀장 과연 이 팀장 역할 잘할 수 있을까?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글쎄 뭐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낀데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X세대 같은 경우도 아직은 껴있긴 합니다. 그렇죠. 베이비부모 세대가 완벽하게 지금 다 은퇴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낀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밀레니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좀 몇 가지를 한번 봐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단군 이래 가장 최고의 스펙으로 무장한 모바일 세대라는 그런 면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태어나자마자 태블릿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디지털에 익숙한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약간 좀 안타까운 면이긴 하지만, 이들 세대가 사회를 진입하려고 할 당시에 그 서브프라임 사건이 터지면서 좀 안 좋은 데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열도 또 한국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교육이 높은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을 또 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내가 합리적으로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성과 공정성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학습자들을 만나지만, 아까 고졸 채용 그런 어린 학습자들도 만나지만, 밀레니얼 팀장 학습자들을 실제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들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뭐 강의 다니면서 요즘에는 진짜 밀레니얼 팀장님들 자주 뵙게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만나보면은요, 좀 다른 면이 이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뭐 회사나 경영진들, 리더분들 이런 분들 막 비판하고 이런 좀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조직에서 팀장을 맡다 보니까 이제 역할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행동이나 생각 이런 데서 약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1분 안 되는 짧은 영상이 있으니까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팀장 되기 전엔 안 그러다가 왜 팀장 되면 회사 편이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던데. 술 한잔 하러 갈래? 왜 그런 겁니까? 옛날엔 안 그러셨잖아요. 아이고 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또 설명하기가 힘드네. 지금 회사 편이세요 그러면? 회사 편이 아니고 직원들 편에서 같이 섞여서 우리 생각만 하다가 직책을 맡다 보니 회사의 사정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고충이 있는 것처럼 회사도 고충이 있단 말이지. 그걸 조금 이제 이해하니까 이제 그런 거지. 그럼 저도 팀장이 되면 회사 편이 될까요? 넌 더 심해, 내가 봤을 때. 원래 직원들 편에서 팀장이나 회사 욕 막 하는 사람들이 팀장 되면 그게 더 심해져요. 네, 이 밀레니얼 세대 딱 팀장 되고 나니까요, 이제는 좀 조직이나 뭐 경영진들 이런 기성세대들을 조금 이해하는 약간 그런 입장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밀레니얼 세대가 팀장 되고 나니까 뭔가 바뀌게 하는 그런 뭔가 환경이 있다는 얘기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봐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일단은 밀레니얼 세대가 팀장이 되긴 했지만 경영진들은 아직 예전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도 그 예전 분의 범위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단 경영진들 눈에 봤을 때는 그 밀레니얼 세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여전히 팀장이 됐지만 여전히 자유분방한 세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신뢰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약간 신뢰도가 이렇게 높지 않게 형성되어 있는 게 좀 약간 특징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조직에서 뭔가 좀 이 일을 해보려고, 팀장이 돼서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팀장과 팀원들이 일하는 방식은 다르잖아요. 팀장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나 이런 경영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또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일이 또 잘 추진되지 않는 그런 경향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지금 경영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후배나 부하 사원들도 또 있잖아요. 네. 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사실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팀장이 되기 전에는 이제 같은 팀원으로서 이제 뭐 회사 욕도 하고 뭐 경영진들 리더 욕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같은 입장이었다 이제 본인 역할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하게 지내던 후배하고 뭔가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나봤던 이제 한 밀레니얼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이제 팀원일 때, 이제 자기가 팀장이 되면은 이제 자기 그 후배 구성원들하고 정말 뭐 이렇게 잘 지내고 뭔가 제대로 동기부여도 시키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막상 팀장 맡아서 해보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 그쵸, 쉽지 예, 그런 이야기 또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팀워크를 좀 잘 발휘해 성과 좀 내고 싶은데 이거 뭐 팀원들이 서로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입장 내세우기 바빠가지고 이 팀워크가 잘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예,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알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고 머리만 아프더라.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요거 소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뭐 기성세대, 후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정리해 볼 때는 좀 이런 것 같아요. 기존까지 그 리더십을 그 밀레니얼 세대가 봐왔던 것들은 일단은 첫 번째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상명하복, 까라면 까.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봐왔던 것 같고, 그리고 관습적으로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해. 이런 거에 좀 많이 노출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실력보다는 짬밥, 이런 기존 이 관행 내부 논리에 좀 매몰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드는데,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 이 조직 운영 방식에 약간 좀 저항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기존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정을 개발하면서 세 가지 맞춘 그 포인트가 있죠. 그 포인트가 첫 번째는 강요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거, 그리고 뭔가 관습적으로만 늘 하지 말고 혁신적이고 좀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공정한 걸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공정한 보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학습사 대상자를 꼭 팀장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죠. 학습 대상자를 또 어떻게 좀 넓혀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가장 메인 타겟은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 팀장님들이 되시겠고 또 신임 팀장들 또 이렇게 되시겠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지만 아직 리더는 아니신, 그러니까 팀장은 아니신 이런 분들, 팀장 후보군들도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좀 개발을 했고요. 이런 분들이 왜 이제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팀장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라는 게 많은 그 경험과 또 노력, 또 많은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장 후보군까지 대상으로 좀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좀 말씀드렸으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도대체 우리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짧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주세요. 짧게 한번 리뷰할게요. 저희가 이 준비한 이 밀레니얼 팀장 리더십 시크릿 노트는 총 5개 모듈로 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이제 너만 칼퇴하냐 나도 칼퇴하고 싶다라는 모듈인데요. 뭐 팀장님이라고 해서 뭐 맨날 야근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칼퇴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야근하지 않고 칼퇴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충분히 좀 전수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모듈이 바로 경영진에게 지지받는 프로팀장 노트라는 모듈인데요. 기성세대 이 경영진들이 이 밀레니얼 팀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선입견, 이런 것들을 좀 잘 깨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듈은요, 이 MZ세대 팀원들을 제대로 일시키는 노하우라는 모듈인데요. 이네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욕구와 이를 잘 연결시켜서 제대로 일시키는 그런 노하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 욕구, 네 번째 모듈은요, 팀원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는 노하우인데요. 팀원들이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 Z세대들은 이 성장 욕구가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성장 욕구를 자극할지 그 노하우 전수해드리고요. 마지막 모듈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 이라는 모듈인데 우리가 성과하고는 무관한 그런 방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이러한 노하우를 충분히 담았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첫 번째 모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시죠. 모듈별로 좀 세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모듈 같은 경우에는 너만 칼퇴하냐 나도 칼퇴하고 싶다. 제목이 일단 재밌죠. 사실 뭐 팀장들도 다 일찍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요. 집에 다 그 자식들 보고 싶고 한데 그럼요. 누가 야근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요.
첫 번째 모듈에서는 저희가 그 세 가지를 좀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그래도 팀장분들끼리 모인 과정을 상정하다 보니까 서로 그 팀장들로서 가지는 그런 고민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좀 일단 가지고, 그리고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일단 가장 먼저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상사는 구도로 지시를 하지만 카톡으로 보고하려고 하는 구와 그렇죠. 다른 문화 차이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정말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문서 출력을 선호하지만 요즘 세대들은 다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문서 출력해오라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서로 다 패턴들이 다른데 그래도 변하지 않는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 항상 유지하고 있는 그 근본과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이 원하는 리더십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실제 학습자들을 만나보면은 요즘 밀레니얼 팀장들은 과거하고 다르게 상사 눈치보다는 이 아랫사람 눈치를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다뤄보는 모듈이 첫 번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듈 이제 경영진에게 지지받는 프로 팀장 노트인데요. 우리 밀레니얼 팀장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요,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경영진한테 인정 못 받는다라고 하면서 아우 그래 막 이러는 팀장님 많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은 이 경영진들의 그런 선입견들 이런 것들 잘 깨고 본인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인정받기 위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경영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목표, 어떤 비전 이런 것과 이 팀의 비전과 목표를 잘 이렇게 일치시키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서 방법을 좀 전수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습을 통해서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영향력 발휘 지도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전수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 번째 모듈에서는 이제 팀원들을 제대로 일시키는 노하우를 좀 다뤄볼 텐데, 그 워라밸을 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U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왜 업무 중에 이제 그레이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가르마를 또 타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개인들이 각각 추구하는 커리어 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커리어 패스에 맞춰서 어떻게 그 업무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긴 하지만 팀원들이 MZ세대가 다 개인 성향이 강합니다. 강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팀워크가 잘 발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는 팀 빌딩 기법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에서 좀 노하우를 공유해보고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MZ세대에게 먹히는 중간 점검 및 피드백 스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세대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또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 중에 나에게 피드백을 좀 계속 줬으면 좋겠다. 사실 피드백도 여러 가지 피드백이 있겠지만 중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간 점검을 잘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번째 모듈은 이제 팀원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는 노하우가 되겠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 밀레니얼 팀장님들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야, 요즘 진짜 MZ 세대들은 뭐 자기도 밀레니얼이지만 동기부여시키기 진짜 어렵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뭐 속된 말로 돈만 많이 주면 뭐 동기부여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중요한 이 내재적 동기부여,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동기부여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서 구체적인 방법 한번 익혀보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MZ 세대들이 성장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피드백도 있지만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코칭도 굉장히 중요한데, 효과적으로 코칭을 어떻게 하느냐, 이 스킬을 아주 충분히 연습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우리 계속 이제 공정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 이런 과정에서 이 성과 평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공정함도 느끼게 하면서 구성원들의 성장 욕구도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성과 평가 노하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모듈인데요,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팀장님 정도 되시면은 이 성과와 무관한 그런 방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뭔가 꿈꾸고 뭔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시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대체해서 본인 뜻한 바 이루게 하는 그러한 좀 노하우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회피 전략도 있고요, 뭐 비난 전략, 변화 전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전략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우리 밀레니얼
김성열 팀장의 리더십 시크릿 노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개발한 과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드렸고요. 저희도 사실 이 과정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밀레니얼 팀장님들 만날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설레기도 합니다. 그렇죠. 프로그램 그 상세 내용 부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특별한 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연초에부터 이제 과정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과정을 개발하면서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고민이 여기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거의 교육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비대면 교육. 네. 자, 줌으로 교육이 가능하도록 일단 개발이 된 상태고요. 뭐 원격 교육 비대면 교육 하시면 교육 담당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까? 막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미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더나 폴 에브리웨어, 멘티미터, 카웃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들이 있고 일반 오프라인 교육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별 불임 토의도 왕성하게 진행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 없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뭐 과정 개발하면서 아무튼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많았고 많았죠. 노력을 많이 썼는데 네. 아무튼 빨리 이 과정으로 많은 학습자분들을 만나 뵙기를 좀 기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질문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잠시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답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 들어 G세대 팀원들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과정에 그러한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하기 시작할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요하게 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기성세대 경영진들, 그렇죠. 예, 이들이 이제 우리 밀레니얼 세대 팀장님들을 바라볼 때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선입견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분들한테 본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좀 제대로 인정받는 거, 이런 쪽으로 하나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본인들도 이제 MZ 세대의 하나에 이제 포함이 되시겠지만, 이 G세대는 이렇게 합쳐서 봤을 때 G세대지만 그 같은 G세대 안에서도 그 각각의 욕구가 굉장히 다르고요. 또 과거에 우리가 그 다른 욕구가 있더라 하더라도 기성세대들은 이제 조직 내에서 표현을 잘 안 했었죠. 그러다가 이 G세대들은 이제 그것들을 목소리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 입장에서 이 리더십 발휘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욕구라든지 이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어떻게 리더십 발휘하느냐, 이런 노하우들을 충분히 좀 담고 있고요.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업무를 배분할 때, 특히 G세대들 같은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제가 이 업무 제가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팀장 입장에서는 지금 사안도 급하고 이거 굉장히 경영진한테 보고해야 되고 중요한 건인데 자기 담당 업무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합리적으로 업무가 배분이 좀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을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가, 이런 노하우들을 저희가 충분히 좀 담았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밀레니얼 팀장입니다.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G세대와 M세대도 간극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고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많이 질문 주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잠깐 보여주셨는데 학습자가 온라인 도구에 대해 잘 몰라도 참여에 어렵진 않은가요? 저희가 온라인 도구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미 사전에 그 자료가 다 나갑니다.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매뉴얼이 나가기 때문에 매뉴얼로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드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또 당일날 돼서도 아침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줌 사용법을 몰라서, 뭐 온라인 도구 사용법을 몰라서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MZ 세대 분들이 또 특히 이제 미래 세대 같은 경우에 워낙 이 사용 툴에 능숙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별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이 또 있네요. 전체 교육 시간 및 교육 진행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8시간을 베이스로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뭐 니즈를 갖고 계시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모디파이가 가능한 어느 정도는 맞춰서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비대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못하는 건 아니다. 예, 마찬가지로 두 가지 상황을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개발을 했으니까요. 예, 그거는 뭐 크게 어떤 방법을 하는지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앞서 소개한 그 마이크로 러닝으로도 도입 가능한 거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협의에 따라 가능한 부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설명 들은 요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는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1대1 상담 신청하기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내용 남겨주시면 그 전문가들이 상담 또 도와드릴 거고요. 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 통해서 한 1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인재개발 실태조사 보고서를 또 보내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많이 상담 또 신청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다음 세션인 그 신입사원 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